우리가 피해야 될 곳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빚지고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 살아야 되나 그럼. 네.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괜히 지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어딘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샀다가 여기도 그렇게 슬럼화 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리해서라도 서울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서울의 대세 상승 이거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어떻게 보면 집 수요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묻는 방법이 예. 설문조사를 돌리는 건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설문조사 조사 결과는 여기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함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 이 부동산은 사회적 선망 편향성이 발현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좀 어렵죠, 많이. 쉽게 이게 해주세요. 영어로 따지면 그 소셜 디자일러빌리티 리스폰스 저기요.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더 말이 어렵네요. 네,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두 분께 네. 창업 지원해야 될까요? 창업 활성화 시켜야 될까요? 하면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창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 네,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자, 친환경 육성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두 분은 직접 창업 안 하고 친환경 제품 안 쓰세요? 뭐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네. 이처럼 사회적인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는 아젠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돌리면 다른 답변이 나와요. 나의 행동과는 그렇죠. 실제 나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버리면 아이고야.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설문과 상관없이 네. 진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형님, 지인 등을 오. 통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하셨어요? 했죠, 그럼. 아니 가짜라뇨, 이 양반들이. 그래서 이 바쁘셨구나. 기빈 모시고 그래서 이런데 초청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거예요. 나도 내 노후는 보장해야 되잖아. 예. 국가적인 숙제고 국가적인 어려움은 알지만 이거예요. 한치도 발을 뺄 생각이 없어요. 흔히 말해서 노른자의 동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 어떤지 설명드려 볼까요? 가끔 우리가 신문 보도에서 어느 동네 송파구, 강남구 네. 갑자기 아파트 싸게 5억 원짜리로 더 시세보다 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줍줍. 네. 아니, 3억 싸게 나왔다. 줍줍한다. 뭐 이런 소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딸리는 게 뭐 부동산 하락의 신호인가 뭐 막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그렇죠. 나오는데 자, 그런데 네. 이번에 국세청에서 조사했더니 뭐였습니까? 가족 간 거래였어요. 네. 증여를 싸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워낙 능수능란해서 나한테 날 잘 설득해서 아파트를 싸게 사간 거예요. 이런 걸로 탈세의 방식,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게 드러났었고,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아니, 어느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서 집주인들이 A 집주인, B 집주인인데 네. 제가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이 집에서 네. 저희 전세를 사는 이게 거예요. 맞전세라 그러죠? 막전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길게 네.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편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찾아보면 나오죠. 다 나와요. 이유는 뭐예요? 왜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요? 네.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편법들까지 동원하면서 단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게 시장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진 않고 요 정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계속된다. 뭐 그렇게 이런 지금 말인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 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 정치하실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투기를 조장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이게 그렇지만 또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같아요. 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들 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일정 시기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들고 있을 집을 어딜 들고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 그 똘똘한 한 채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예,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방법은 없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만 호인가 250만 호 건립 계획을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들고 오셨는데 뭐 제가 그걸 감히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과거에도 주택 100만 호, 200만 호 건립을 추구했던 정권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그랬었죠. 근데 그때 주택 100만 호, 200만 호를 건립하는 데 걸렸던 기간, 소요 기간보다 지금이 배 이상 걸려요.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에 대부분의 나대지들이 땅이 많았죠. 있었죠, 땅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건축용으로 지작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상당히 원활한 상황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안 살고 있는 땅이 없죠. 없죠. 이해관계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고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지금 그 동네 살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안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아파트 딱 지어놓고 사십시오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뭐 신도시들이 다 그런 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살고 있는 분들에게 내보내고 거길 지으려니 그럼 내보낸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살 동네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에 공급을 더 늘리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주택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그렇게 보면 답을 서울은 이렇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뭐 얼추 감은 와요. 얼추 완전히 와요. 감은 오는데 네.